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분석 1타 강사인 얼음사이다의 한국 사회 배경 지식 기르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국가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이 있죠. 그런데 이 한전이 최근에 자꾸만 손해가 커지고 적자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자, 물론 탈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알만한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관점이 더 있단 말이죠. 자, 일단 잠깐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기 공급 분야의 적자 구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한전은 올해 단 1분기 만에 마이너스 7조 8천억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는 우리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올해 여름부터 당장 여러분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확실한 거죠. 안 그러면은 단지 몇 달 더 미루는 거고 국가의 빚만, 나라 빚만 점점 더 크게 누적이 된다는 것 뿐이고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적자에 시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자, 물론 우리가 탈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요즘 국제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값 자체가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런 것도 결국 크게 보면은 탈원전이라는 맥락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애초에 지난 5년 동안 원자력 발전을 해마다 급증하는 나라의 전력 수요에 맞춰가지고 제때 늘리고 제때 비율을 높여왔더라면 애초에 이렇게 국제원자재 값이 불안정하게 상승을 해도 그 외부 충격으로 인한 데미지를 원전을 제때 늘려왔더라면 우리가 이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충격을.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늘 해드리던 얘기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오늘의 본론은 뭐냐? 그렇죠. 2번입니다. 바로 민간 발전 기업들의 폐해예요. 민간 발전 기업들이 공급하는 값비싼 전기 요금을 이 국가공기업 한전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억지로 비싸게 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민간 발전 혹은 대기업이라는 거는, 발전 대기업이라는 거는 무슨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전기에너지는 중앙에 있는 공기업인 한전이 자기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 옛날에 한전에서 분리가 되어 나갔던 일종의 자회사들이 뿌려져 있고요. 또 그 밖에 몇몇 에너지 대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뭐 조금 작은 기업들도 있고 대충 에너지 기업들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한전에다가 그 전기를 파는 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런 민간 전력 회사들이 공급하는 그 전기를 한전이 비싼 가격에 비효율적으로 구입해주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국가공기업이자 중앙에 있는 그 한전, 우리가 익숙한 그 한전이 손해와 적자를 감수하면서 민간 전기 생산업자들에게 비싼 값의 전기를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해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싸게 공급해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기형적인 거래 구조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얼핏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걸 비율을 바꿔가지고 비율을 말하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하청업체가 중앙에 있는 유명한 대기업에게 비싼 값의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대기업이 자기들이 손해봐가면서 싼 값에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전기 생산 구조인데, 자, 상식적으로 이런 기형적인 거래 구조는 당연히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을 겁니다. 중앙에 있는 공기업이 적자가 누적되고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빚이 터지겠죠. 적자가 한전에 계속 누적이 되고 나라 빚이 증가하는데 금방은 이게 버틸지 몰라도 불과 몇 년 뒤에는 이게 버틸 수 없는 순간까지 커지게 될 거고, 그 고름이 자꾸 커지면 언젠가는 이게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나라의 부도가 나든지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결국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뭐 또 이렇게 직장인, 사회생활을 주로 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토,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을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이거를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민간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왜 사회적으로 안 하는 건가요?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두 번째는 민간 발전 회사들이 누워서 떡먹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적으로 이런 민간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만 보면은 원자재 가격과 탈원전 얘기만 나오는데, 솔직히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한다고 하던 탈원전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탈원전 때문이라라는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는 한전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하지도 맙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분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약간의 표현에 좀 오해의 여지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기 생산 문제가 이 정도로 막장이 된 이유는 탈원전 탓도 사실 매우 큰 거는 사실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탈원전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렇지는 않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실제로 탈원전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같은 그런 우파 정권 시절에 정상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전문가들의 계획대로 제때 늘리지 않고 그 늘려나가는 계획을 중단시키고 백지화시킨 거는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했다라는 거죠. 중간에 지어 올리고 있던 원전도 건설 중단을 실제로 했던 게 문재인입니다. 늘려야 되는 원전을 제때 못 늘렸고 그래서 5년 동안에 그게 쌓여온 이 결과가 현재 이 정도로까지 문제가 커졌다라는 거죠. 자, 물론 그런데 제가 뭐 이 글쓴이가 말씀하시는 맥락을 알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저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이번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 민간 전기업자들의 폐해, 일종의 이 산업구조적인 카르텔, 정경유착의 폐해를 이제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이 사람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좋은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는 한전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민간 전기 생산업자 기업들이 언론에 제대로 노출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 맞죠? 꿀을 빨면서 한전이 민간 발전의 대기업들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오는 이 구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민간 발전이 누리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꿀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뭐 때문인지 언론에서도 그렇죠. 제대로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얽힌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노출조차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밥 벌어먹고 사는 뒤봐주는 공무원, 은퇴 공무원, 지역 언론사들, 각 민간 발전 회사의 이해관계 등등 각 지역의 거대한 이권, 이익 카르텔들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궁극기에 대한 그런 화살에 대한 몸빵은 한전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뒤에서 민간 발전 기업들이 이익 카르텔들이 땅을 짚고 헤엄치면서 편안하게 떼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자, 한전 및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공발전 자회사들 또 민간 발전사, 민간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실제로는 엄청나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끝을 맺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런 이상한 기형적인 그런 전기요금 거래 구조가 그러면은 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보면은 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공무원들을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이제 한전이 비싸게 전기를 사와가지고 싸게 되파는 이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산자부 공무원이나 이런 애들이 뒤를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기들이 퇴임하고 나면 어디 가느냐? 그럴듯한 높은 직함을 달고 저런 회사들의 좋은 연봉, 좋은 조건으로 재취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꿀을 빨아야 되는 회사인데 솔직한 말로 자기들 손으로 현재 이 악패습을 단속하고 이 구조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지들 나중에 이렇게 편안하게 여생 보내야 되는 기업인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못 고치지 그거를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 뭐 중하급 공무원들 한두 사람의 어떤 순진한 의지만으로 이런 것들이 개혁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쥐꼬리만한 월급에만 만족해가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단지 양심으로만 이런 거를 바로 누군가가 잡아놓으려고 한들 실제 그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노력과 성과를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조직은 리더가 하는 일이 80%고 그 밑에 직원들이 하는 일은 수천 수만 명이 있든 20-30%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던 거예요. 그게 정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도 그 사람의 계급이 낮으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장, 윗대가리, 대통령, 윗사람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줘야 그 밑에 유능한 손발들이 날개를 그때서야 제대로 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정부, 당대 고위 관료, 정치인들이 칼 빼들고 이런 거를 공론화하고 고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에 이게 벌써 수십 년째 썩어 문드러져 오면서 수많은 이권 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런 거를 단숨에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전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업자들이 많다.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돈 버는 지역 유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들의 등골에다가 빨대를 꽂아 놓고 있는 거죠. 나라 구조가 지금 그런 식으로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시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문재인이가 탈원전이라든지 친환경 파리를 왜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전라남도 무안군에 약 1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태양광이 풍년이라고 하고 원래 같았으면 논밭으로 쓰였을 그 부지의 대부분이 태양광으로 뒤덮여져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광 패널 깐다고 산허리를 파헤치고 간척지를 뒤덮고 산사태가 나도 모른 척 무시를 하고 이 수많은 짓거리들을 왜 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게 정말로 뭐 친환경이고 깨끗하고 국민들에게 도움되고 저렴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가에 피해를 주던 말던 자기들 업자들 돈만 벌어먹으면 되도록 그 민간 전기 생산업자들과 정치계가 정경 유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이권 카르텔로. 문재인이는 왜 전남 신안에 세계 최대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면서 48조씩이나 되는 돈을 쏟아붓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렇죠. 이제 답 나오잖아요. 풍력 발전이 신형 원전 6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가진다고요?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언론에서는 어떤 언론에서는 2기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1기 발전량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파리는 날씨와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꾸준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품을 갈아 끼워주고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끊임없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비 인건비는 다 빼고 풍력이나 태양광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 일조량이 많아야 되겠죠? 날씨가 맑아야 되겠죠? 날씨와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원자로 에너지 봉만 꽂아주면은 1년 365일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끼나 구름이 끼나 태풍이 치나 황사가 나오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니까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가동률을 높이고 가동률을 줄이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이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저 48조의 풍력 발전이라는 저 친환경 파리의 비효율은 멀쩡한 화물 트럭을 놔두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로 굳이 화물 배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만큼이나 비효율의 극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문재인이는 돈을 퍼부었냐? 당연하죠. 순전히 돈과 이득 때문입니다. 정치 전략적으로 호남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친문 세력, 친민주당 성향의 돈 좀 있는 지역의 유지들과 유착해 먹으면서 합법적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공기업 한전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놓고 비싼 전기를 팔아주면 그 한전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전기를 사주고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고정된 소득을 뽑아내려고 장사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형적인 거래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한전에 누적되어 온 적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오게 되겠죠. 벌써 지금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국가 전체 나라 빚이 커지든가 말든가 얘네들은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정권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얘들은 정말로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나라 전체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존의 병폐를 더욱더 크게 더 큰 스케일로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값비싼 비효율적인 전기를 세금으로 때려박으면서 계속 구입해주는 그 기형적인 거래 형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고 한전이 단가를 점점 어쩔 수 없이 더 낮게 해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 거래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고 갈 수 없는 병폐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잘 모르고 또 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그 문재인과 민주당이 주도했던 폰지 사기극에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민간 발전업자들의 어떤 이 폐해 문제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만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거는 아니고 옛날에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토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 5년기를 거치면서 훨씬 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 국가공기업인 한전이 돈을 잘 벌었습니다. 적자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때 전 세계 전력 회사들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 흑자를 가장 많이 남기는 회사 중에 하나로 한전이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이제 유독 한전의 손해가 커지게 된 걸까요? 그렇죠. 얘네들이 잘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탈원전을 하고 그러면서도 신안에다가 이렇게 48조 풍력원을 때려박고 태양광으로 전국을 뒤덮고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고 비효율적인 발전 방식들인데, 그리고 이런 민간 생산업자들이 만든 전기를 국가공기업 한전이 손해를 떠안으면서 계속 비싸게 팔아주는 이 구조는 절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인데, 국가 전체가 눈앞의 이익만 보고 그러니까 이 문정부가 지난 5년 동안에 국가 전체적인 어떤 폰지 사기극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전의 적자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래서 국민들이 지난 5년은 한때 정부를 선동당해가지고 미디어에 선동을 당해가지고 정부를 잘못 선택했던 그 뼈저린 대가를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나는 빚지고 산 적이 없는데 나라 안에 빚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 공기업에 대한 어떤 나라 빚,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